1몰의 정의가 뭐였게? 원자나 분자나 얘네가 몇 개 모였을 때? 몇 개 모였을 때를 우리는 1몰이라고 한다? 이 개수는 물론 외우셔야지. 몇 개 모였을 때? 0.02 곱하기 10의 23이 아닌가? 맞죠? 어? 지난주에 여기서 공부하고 오늘 피니? 혹시? 오늘 피는 건 아니지. 숙제를 했으니까. 숙제만 하고 다시 덮었구나. 어. 똑같아?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아. 한 번쯤은 이렇게. 얘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였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1몰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있다고 했어. 그렇죠?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또 뭐라고 그랬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뭐라고 했느냐?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요 파트에서는 표준 상태가 얼마라고? 0도씨 1기압에서 0도씨 1기압이 표준 상태예요. 0도씨 1기압에서 같은 부피 안에 있는 어떤 기체 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뭐라고 했어? 같은 부피 속에 있는 그 기체 분자 수는 어떻다? 같다. 이 교실에 1리터짜리야. 근데 뭐라고 했어? 1리터. 1리터. 여기 수소기체 들어있고, 여기 산소기체 들어있어. 그러면 0도씨 1기압이라고요.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고요. 그러면 이 1리터 용기 A 안에 있는 수소기체가 100개 있으면 B 용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기체도 몇 개 있다고? 100개 있다고.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야.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어떻다겠어? 0도씨 1기압에서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얼마라고? 모든 기체 1몰의 부피는 1몰의 부피는 22.4리터라고 그랬어요. 요 22.4리터 안에 있는 개수는 항상 몇 개 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똑같다고요. 나중에 100개라고 했지만 요 1리터 안에 0도씨 1기압에서 수소기체 요 부피 요 1리터라고 만약에 안 했어. 근데 지금 여기 1몰이 있대. 그럼 무조건 부피는 22.4리터야. 그 22.4리터 안에 있는 분자수는 항상 몇 개 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 이거는 물론 이제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이 정도에 들어있구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는 뭐라고 한다? 이걸 NA 아보가드로의 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건.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단지 언제? 0도씨 1기압에서.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면 달라져요, 당연히.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뭘 걱정을 해? 그때 되면 문제에서 가르쳐줘. 25도 2기압이래. 그러면 25도 2기압일 때 1몰의 부피를 30리터로 하세요. 가르쳐 준다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건 안 가르쳐 줘요.
이거 무조건 써먹는 거야. 0도씨 1기압에서는 1몰의 부피는 무조건 22.4리터고 그 안에 있는 개수는 무조건 6.0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얘기 안 해도. 아니면 가르쳐준다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응? 정해져 있는 값이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이 1몰의 개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너희 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잠깐 10초, 15초 정도 내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서 요거까지 오늘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해줄 거야. 뭐냐면 화원에서는 언급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는 애들을 보통 우리는 특히 개수비 이퀄 몰수비 이퀄 부피비를 이용하는 거. 부피비는 언제만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개수비 이퀄 몰수비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이퀄 뭐라 그랬어? 분자수비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퀄 뭐라 그랬어? 부피비야. 근데 이 부피비 개수비 이퀄 부피비는 언제만 이용해야 된다 그랬어 내가. 지난주에 내가 얘기를 뭐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얘기를 다 한 건데 지난주에 개수비 이퀄 부피비는 only 언제만 이용해야 된다? 기체 상태일 때. 내가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이 책상을 내가 100도씨에 사우나에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이 책상의 부피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랬어. 그렇게 내가 예를 했는데 고체와 액체는 온도 변화에 의해 가지고 부피 변화가 크다 작다. 부피 변화가 거의 없다니까. 하지만 기체는 어떻다? 훅훅 변한다고요. 그래서 부피비를 따질 때는 고체와 액체일 때는 무시하면 되는 거야.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우리는. 언제만 따지면 돼? 부피 변화는 언제만? only 기체 상태일 때만 따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나중에 너희가 학년 또 올라가서 화투의 1단원이 고체, 액체, 기체 세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해요. 고체, 액체의 분량이 10장이면 나머지 기체의 분량이 뭐 한 15장. 하여간 분량이 더 많다는 소리야. 얘기할 게 더 많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만큼 기체는 많이 이렇게 이런 보일의 법칙, 샤넬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다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이론으로 배울 때는 기체는 모든 기체는 이 법칙을 다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법칙을 한꺼번에 공식처럼 쓴 게 있다. 응?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 보일과 샤넬의 법칙을 한꺼번에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지티브네. P 곱하기 V 값은 항상 일정하에 위에 거 압력과 부피 곱하기가 따지는 게 보일의 법칙. 온도와 부피, 절대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게 샤넬의 법칙이야. 비례 관계. 그걸 한꺼번에 표시한 거야. 보일 샤넬의 법칙이라고. 그러면 이건 상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방금 표준 상태의 부피가 22.4리터라고 그랬어요. 무조건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다 그래도 대입할 거야. 0도씨야. 0도씨면 절대 온도로 하면 얼마야? 절대 온도로 하면 273K가 되겠죠. 그렇죠?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니까 0 섭씨 온도 곱하기 273이라고 그랬어. 이거 보내. 0도씨 1기압이야. 1기압이야. 그때 부피는 항상 얼마라고? 22.4리터야. 이거를 풀었더니 상수값이 얼마 나오느냐? 0.08이가 나와. 이건 상수값이야. 계산을 해보면 0.08이. 요 R값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체 상수값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거는 몇 몰일 때 나온 거야? 지금 기체가 몇 몰일 때? 22.4리터니까 1몰일 때야. 1몰일 때 이게 R이 나온 거라고요. 0.08이 R이 나온 거야. 그러면 N몰이면은 얼마가 나오겠어? 1몰일 때 R이야. 그러면 N몰이면 NR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1몰일 때 R이니까 N몰일 때는 뭐라? NR이야. 그러면 이거 T 라디트 절대로 넘어갈 거야. 그러면 따라서 어떤 공식이 나와? 넘어가면 PV는 NRT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야. 책 뒤져봐요. 안 나와요. 이건 어디서 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왜 내가 이 시점, 나 지금 자세하게 얘기한 건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 유도되는 건데 PV는 NRT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필요 없어. 이상기체 방정식을 몰라도 돼. 하지만 그냥 PV는 NRT를 좀 외워두라는 소리야. 왜? 이걸 외워두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과과정이 바뀌었지만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은 얼마든지 조금 난도 있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그 난도 있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비례 반비례 이런 거 따지면서 그리고 조금이나마 조금 쉽게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소리야. PV는 잘 봐. 여기에서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0도 실기야.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지금 방금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가 있다 그랬어요. PV는 mRT라는 공식이야.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하여간 화학에서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하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지워.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소리야. 그리고 R은 뭐야? 어차피 신경 왜 씁니까? 상수인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뭐만 남았니? 부피와 몰수만 남았어요. 근데 등호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있는 애들은 무슨 관계라고? 등호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있는 애들은 비례 관계야.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몰수가 있는 거야. 같은 몰수가 있다는 소리는 같은 분자수가 있다는 소리야.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야. 온도 압력이 일정한 상수 필요 없어. 그럼 뭐만 남아? 부피와 몰수는 비례 관계야.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몰수비가 분자수비야. 몰수비가. 무슨 말 이해되겠어?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래.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대.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일정하대. 온도 일정하고 상수 필요 없고 몰수가 일정하다면 압력과 부피를 곱하니까 이 전체는 K가 되는 거야. 그게 보일의 법칙이라고. 이 식 하나로 보일샤를 아보가드로의 법칙 다 설명하는 거야. PV는 NRT 하나로. 그래서 우리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알아두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조금은 더 적용. 그런데 지난주에 이것까지 내가 얘기했어. 몰수 구하는 공식이 뭐라 그랬어? 몰수 구하는 공식이 질량. 그렇죠? 몰질량. 지금은 몰질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냥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래서 내가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교과과정 이거 개편되면서 그 분자량 그 분모값을 몰질량이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분자량이야. 물론 원자량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헬륨, 네온 같은 경우는 원자임에서 분자량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몰수 N은 분자량분의 질량이야. 보통 분자량은 라지 일단 몰 농도는 맨 뒤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라지 M으로 할게. 질량을 W를 보통 기호로 표시해요. N분의 W로. 그러면 PV나 NRT는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야. PV는 N분의 W RTL. 그쵸? 그냥 몰수를 이걸로 바꿨을 뿐이야. 나는 지금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바꿨을 뿐이라.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바꿨어. 지금 여기에서 온도 압력 일정하대. 온도 압력 일정하니까 지웠어. 상승 필요 없다 그랬어요. 지금 0도 실기압이야. A 용기와 B 용기가 1리터에서 수소 산소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방금. 그렇죠? 그래서 온도 압력 일정하니까 나 지웠어. 산소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부피도 어때? 이 문제에서는 부피도 어때? 1리터 1리터 같아요. 그럼 뭐만 남아? 분자량과 질량밖에 안 남잖아. 다 지웠어. 일정한 거는 같은 거는. 그러면 분자량과 질량, 분모와 분자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분모와 분자는. 그래서 따라서 질량과 분자량은 비례 관계라는 걸 우리는 이용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 문제에서 갑자기 그럼 요 안에 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 질량비가. 근데 분자량이 지금 수소가 원자량 1이야. 그럼 H2니까 얼마야? 분자량은 2야. 산소의 원자량이 16이에요. 그럼 O2니까 얼마야? 분자량이 32야. 그럼 분자량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0이야. 근데 질량하고 비례 관계니까 질량비도 몇 대 몇이라는 소리야? 몇 대 몇으로 있다는 소리야? 1대 11로 있다는 소리야. 분자량의 비가 2대 32, 1대 12잖아. 2, 6, 16이야. 그래서 이상하게 쌍심지 기구 보고 있었구나. 틀릴 수 있어? 그래서 1대 16이야. 그럼 질량비도 몇 대 몇이야? 그렇게 이용하면 된다는 소리야.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그래서 이런 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용하면 돼요. 적절하게. 살짝 하나 다시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PV는 NRT에서 그럼 PV는 N분의 WRT잖아. V만 넘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P는 MV분의 WRT가 되겠죠. V만 넘어갈 거야. V만. 맞잖아. 그쵸? 부피분의 질량이야. 부피분의 질량이 뭐고 하는 공식이죠? 밀도야. 따라서 P는 N분의 DRT예요. 밀도를 우린 D로 표현한다고 그랬어. density라고 했죠. 그러면 또야 또 온도 압력이 일정하대. 문제에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고 상수 필요 없어. 그러면 밀도와 분자량은 무슨 관계라고? 비례 관계 이용하면 된다. 분자량이 1대 16이야.
그럼 용기 A와 용기 B에 들어있는 수소와 산소의 밀도비가 얼마야? 1대 16이라고. 밀도비가. 물론 문제에서 부피분의 질량을 가르쳐줬어. 그럼 대표도 되죠. 부피분의 질량이 대표도 돼. 밀도 안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를 한번 이용해볼까? 온도 압력이 일정하면 밀도와 분자량은 비례관계인 거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 사실 이런 거를 캐치해내고 생각해내고 이런 연습이 그래서 필요해요. 이걸 생각해내고 요거 해가지고 따져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난도를 높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용기 안에 여기 뭐 메테인과 산소 집어넣고 나서 연소 전, 연소 후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약간 난도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럼 연소 전에 밀도 비분해, 연소 후의 밀도가 몇 대 몇이냐 이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 구하고 질량 구해가지고 부피분의 질량 비교하면 되겠구나. 그래도 되겠지만 질량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에서는 문제에서 만만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부피가 달라.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차피 지금 우리가 밀도와 분자량은 비례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거를 또 이용을 한다든가. 필요하면. 필요하면. 비례 반비례를 비교하는 거를 나왔으니까 하나 더 보여주면 그럼 지금 방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질량이 일정하대.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저기에서 뭐 수소, 산소는 안 되겠다. 다른 걸로 나왔어. 뭐 만약에 둘 다 연소시켰대. 날아갈 게 없으니까 질량은 똑같고, 만약에 질량 같은 질량이 있으면 질량은 보존되겠죠. 질량이 보존된다면 밀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라고? 분모에 있으니까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밀도비를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부피비를 반비례 관계니까 부피비 구해서 역수 취하는 자리야. 근데 부피를 못 구해 문제에서. 못 푸느냐? 아니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개수비 이퀄 뭐라고? 개수비 이퀄 몰수비 이퀄 분자수비 이퀄 부피비라고 그랬어요. 기체 상태라면 부피비와 몰수비는 또 뭐라고? 부피비와 몰수비는 비례관계라고. 얘와 얘는 또 비례관계야.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결국 그럼 뭐를 이용하면 쉽게 풀 수도 있다. 그럼 결국 밀도와 몰수는 또 무슨 관계야? 3단 논법에 의해서. 그래요. 연소전의 총 몰수 구하고 왜? 우리 반응식 쓰면은 개수비 이퀄 몰수비니까 개수비 합하면 총 몰수 구할 수 있잖아. 반응 전의 총 몰수비하고 반응 후의 총 몰수비의 역수를 취하면 밀도비. 굳이 부피를 다 계산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뭐 밀도를 거기다 또 부피분의 질량에 밀도를 비교하고 막 물론 언젠가는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한 30분 걸려서 풀 수는 있겠지. 30분 걸려서 한 문제 풀면 그럼 수능에서 19문제는 찍어? 찍을 수도 없네. 마킹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과목당 30분 해봐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런 비례 반비례 이런 거를 어떤 친구들이 잘 이용하고 찾아내느냐, 그 스킬이 있느냐, 그 친구들이 정말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원에서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오죠. 2는 나오겠죠. 하지만 그 대입해서 푸는 건 단순한 문제라는 소리야.
누구나 맞출 수 있어. 테이프에서 푸는 건데. 하지만 이렇게 비례방정에 찾아내가지고 그걸 응용을 한다?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야. 이게 생각만큼. 바람 소리인가? 바람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 연습해야 돼. 하여간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거, 뭐 비례방정 이런 거를 따지지 마. 그런 거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나는 무조건 PV는 NRT를 쓰고 일정하되 다 지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나머지 관계. 물론 밀도 났을 때는 요 식에서 지우겠지 나는. P는 N분의 DRT에서. 밀도는 요 식에밖에 없으니까. 하여간 앞으로 이런 거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일단 기본 공식은 이거야. 외워. PV는 NRT야. 야, 뭔지는 알지? P는 압력, V는 부피, N은 몰수, R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기체상수 신경 쓸 필요 없어, R은. 화원에서는 R을 이용하는 문제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라지 T는 절대 온도. D는 아까 얘기한 거, 밀도. 뭔지는 아셔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트릭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면 뭐는 한번 확인해라. 단위. 당연히 우리는 기압이라는 단위를 쓸 거고요. 부피는 여기서는 리터야. 그러니까 뭐 밀리리터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응? 리터, 몰수, 그렇죠? 몰수, R은 뭐 신경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를 써야 되는 거죠. 단위는 조금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래 개념 나왔을 때 그 뒤에 문제가 있긴 한데 먼저 한번 보여주면 뭐 ENH3 이거는 뭐를 의미한다고? 암모니아 두 개가 있다. 암모니아 분자가 2몰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응? (2몰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암모니아 분자 2몰은 몇 g이다? 질소가 이제 나중에 다 가르쳐 준다고 해서 원래 질소는 14야. 수소가 1이야. 14 더하기 3이니까 17이죠. 근데 그게 몇 개 있다고? 2개. 2 곱하기 원래 분자량이 17인데 우리가 이거 2몰에 질량을 구하자라고 하면은 우린 단위에 그냥 뭐를 갖다 붙이겠다. g을 붙이자라고 약속하는 거라고 그랬어. 17g. 그렇죠? 2, 7에 14. 얼마야? 아, 2몰이 있다는 소리는 암모니아가 34g이 있다는 소리야. 17분의 33은 2몰이니까. 그렇죠? 요 안에는 암모니아 분자 2몰 안에는 질소 원자가 몇 몰일까? 질소 원자가 요 1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지. 그럼 분배 법칙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자야. 질소 원자라고 그랬어요. 질소 원자는 몇 몰 있다? 2몰 있는 거야. 아, 암모니아 기체 분자 2몰 안에는 질소 원자가 2몰 있다는 소리는 몇 개 있다는 소리야?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다는 소리예요.
몇 리터가 있다는 소리야? 2 곱하기 22.4리터가 있다는 소리야. 44.8리터. 원자가. 만약에 질소 분자로 물어봤으면, 물론 여기 분자 상태는 아니지만 분자는 N2죠. 분자로 하면은 1몰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수소 원자는 2, 3, 6몰이야. 수소 원자가 6몰 있으니까 얼마 있다는 소리야? 6g 있다는 소리야. 그렇죠? 따져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뭐 암모니아로 했으니까 암모니아로 계속하면 암모니아 1g 암모니아가 지금 얼마 있대? 1g 있대요. 요 1g 안에 요 안에 총 원자수는 얼마가 있느냐? 암모니아 1g이면은 몇 몰이야? 얘 분자량 17이라고 그랬어요. 그 얼마야? 17분의 1몰이 있는 거야. 17분의 1몰이 있는데 뭘 물어봤어? 총 원자수야. 암모니아에는 총 원자수가 몇 개 있니? 질소 하나와 수소 원자 3개니까 4개죠. 곱하기 4하면 답이야. 개수로 하면 6.5 곱하기 10에 23승 하면 되고 부피하면 여기다 곱하기 22.4리터 하면 된다. 총 원자수를 물어봤어. 총 원자수가 아니라 수소 원자수를 했으면은 그 안에 암모니아 1g 안에 있는 수소 원자수를 물어봤으면 17분의 1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수소 또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메테인. 얘 16이야 분자는. 얘도 똑같이 1g 있어. 그러면 얘는 총 원자수, 얘는 총 원자수가 얼마라는 소리야? 16분의 1몰 곱하기 얼마야? 5야. 17분의 4와 16분의 5를 비교해서 누가 큰지 비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도 수소가 있고 여기도 수소가 있잖아.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둘 다 1g이 있어. 근데 그 안에 있는 수소 원자수를 비교하래. 그럼 얘는 17분의 1 곱하기 3이고 얘는 16분의 1 곱하기 4에서 누가 큰지 비교하면 된다. 수소 원자만 물어봤으니까 수소 원자수만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혹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1g으로 콕 찍어주던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암모니아와 지금 메테인이 같은 질량인데. 같은 질량인데. 그럼 같은 질량이 있다는 소리는 그 같은 질량이니까 그 질량을 내가 1g으로 넣던 10g으로 넣던 상관없는 거야. 같은 질량이 있다고 하면 분자는 같은 값으로 넣으면 되는 거야. 분자량은 다를 거니까. 무슨 말이 되겠죠? 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소리야. 항상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전에 우리 이용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제에 적용하는 거가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겠대. 또 하나가 어차피 뒤에 문제에 좀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언급을 해주면
욕심 같아서는 우리가 첫날 내가 죽일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뭐 탄수화물 뭐 그런 거 언급을 이렇게 좀 해주려고 했는데 내 욕심이기 때문에 뭐 그게 좀 어려웠나? 하여간 지금도 내가 조금 욕심을 낼 수는 있는데 다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진 않은데 C 뭘로 할까? M, H, N이야. 탄소 M개, 수소 N개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 있어. 우리 화학에서는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만들어진 물질을 무조건 우린 뭐라고 하느냐? 탄화수소라고 얘기할 거야. 하이드로카본이라고 얘기해. 하여간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은 무조건 탄화수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탄화수소가 완전 연소돼요. 완전 연소된다는 소리는 누구랑 만난다는 소리야? 산소와 만난다는 소리야. 탄화수소가 완전 연소되면 고민할 필요 없어. 무조건 누구밖에 안 생겨? 이산화탄소와 물밖에 안 생겨요. 물론 요게 이제 상태 표시고 요게 뭐 가스, 여기 가스, 물이면 리퀴드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밖에 안 생겨요. 우리가 그냥 하라고 하면 쉽게 찾아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개수를 맞출 수 있잖아. 반응 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반응 후의 원자의 종류의 개수와 같아야 돼. 탄소 원자가 몇 개 있어? N개 있어. 그럼 이산화탄소 앞에 뭐 쓰면 돼? 물이 N개, 수소가 원자가 N개 있으니까 여기 앞에 물 앞에 몇을 쓰면 되겠어? N개 있어. N개. N이 나와야 돼. H2야. 그럼 N 나오려면 앞에다 몇을 써야 돼? 2분의 N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산소 몇 개니? 2N 더하기 요거 분배하면 2분의 N이죠. 그러면 산소수는 이만큼 나와야 돼. 2를 곱해서 얘가 나와야 돼. 그 앞에다 몇 써야 돼? 2를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요 앞에다 몇을 써야 돼? N 플러스 4분의 N이죠. 이렇게 일반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 탄화수소라는 놈들은. 탄화수소라는 애들은 완전 연소되면 무조건 이산화탄소 물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 근데 누구도 그러냐? 알코올도 그래. 알코올도 완전 연소되면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 생겨. 똑같은 개수를 맞추면 된다는 소리야. 만약에 문제에서 딱 봤더니 이산화탄소가 3CO2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N이 얼마라는 소리야? 3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물이 만약에 여기 앞에 뭐 4가 써 있어. 그럼 당연히 N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8이 된다는 소리야.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산소수는 그냥 맞추면 되잖아. 그렇죠? 탄화수소라는 애들의 일반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는 잡아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어떤 이런 반응식 맞춰가지고 이용하는 거는 뒤에 이렇게 조금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은 얘가 뭐라고? 메테인이죠. 그렇죠? 원래 이름 붙이는 건 뭐 그런 게 있다고 했었어.
개수 맞춰보세요. 얘는 메테인이가 아닌데 C2H2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용명으로 또 더 많이 갖다 붙이는 이름은 아세틸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원래 원칙으로 하면은 에타인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제 저런 애들이 있어. C2H2 둘 탄화수소는 무조건 누구 순으로 맞추는 게 제일 편하다고? 탄화수소인 화합물은 무조건 탄소, 수소, 산소수를 맞추는 게 제일 속편하다고 그랬었지? 얘 하나잖아. 끝났지? 4개니까 물 앞에 몇 써야 돼? 2. 그럼 이건 뭐야? 4개 됐죠? 4개니까 산소 앞에? 잘못 썼어. 2를 쓰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개수비가 1대 2대 1대 2야. 내가 메테인 1몰을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는 몇 몰이 생기겠구나? 1대 1이야. 얘 1몰을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몇 몰 생기겠구나? 1몰 생긴다고요.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이용할 거라는 소리야. 수증기 혹은 물은 얼마 생기냐? 2몰이 생길 거라고요. 계속 이꼴 몰수비라고 그랬잖아. 메테인이 1몰 완전 연소되면 수증기는 몇 리터 생겨? 44.8, 2 곱하기 22.4리터가 생긴다고요. 44.8리터가 생긴다고. 몇 개 생겨? 그냥 6.0이 빼라고. 1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생긴다고. 우리 알고 있는 걸 이제 그냥 계수 이꼴 몰수비 이꼴 분자수비 이꼴 부피비를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C2H2 탄소 2개 있으니까 얘 2개, 수소 2개 있으니까 끝났지. 그럼 산소가 몇 개야? 2는 4, 1, 5죠. 그렇죠? 그럼 산소 앞에 몇을 쓰라고 그랬어? 2분의 5를 쓰고 양변에 2를 곱하면 뭐다? 답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문제 나왔을 때 A, B, X, Y라고 나오면 우리는 그때는 정식적인 거를 넣어서 합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2대 5대 4대 2가 되는 거야. 양변에 2를 곱하면 답이 되겠다는 소리야. 나중에 너희가 알게 되겠지만 C2H2 요 아세틸렌이라는 거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 거냐면은 이제 용접이야. 우리 공사장 같은 데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용접도 너희는 안 하모르겠지만 기능공이야. 기술자라고요, 기술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디 이제 가가지고 일당을 내가 뭐 오늘 알바 뛸 거야. 그래서 일당을 해. 그럼 내가 만약에 일당 10만 원 받아. 그럼 용접하시는 분은 뭐 한 20만 원 받고 막 그래요. 그것이 기술자니까. 근데 그때 용접하는 거 지나가서 우리는 잘 못 받겠지만 두 가지가 라인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가 아세틸렌. 또 한쪽에서 나오는 게 뭐냐? 산소기체예요. 필요하겠죠, 태우는 때. 아세틸렌이 산소하고 만나잖아? 그럼 온도가 30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녹여서 다시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용접에 사용하는 거야. 온도가 3000도야. 3000도면 쇠도 녹여. 쇠도. 그러니까 우리는 용접에 이용할 수 있는 거야. 하여간 뭐 이런 물질들도 기본적인 거 먼저 요거 하나 여기 있는 거 좀 풀고 쉬도록 할게요. 그 옆에 25쪽에 내가 이제 나와 있는 거 설명은 거의 다 한 거야. 그 25쪽에 1번에서 6번이야. 그렇죠? 그거를 직사해 보세요. 근데 간혹 수업할 때 이제 자신감 이런 농담은 맞을까 봐 요즘 못하겠어. 먹는 잣이라고 있는데 수정과 같은 데다가 내가 그걸 갖고 들어온다. 보여주려고 하는 자신감? 네. 이거 몰술이랑 개술이랑 부피랑 분자술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기체랑 존재를 설명하는 거 같아요. 부피비는 내가 아까 전에 개수비 있고 부피비 이거는 기체 상태에서만 이용하고 몰수비하고 분자수비는 그냥 다 이용하는 거야. 아, 그거는 그냥 아무 때나 다 이용하는 거야. 개수비도 다 터치. 아무 때나 개수비 있고 몰수비 분자수비까지는 고체 상태다 액체상 기체상 섞여 있던 어떻게 되는 거는 그냥 다 이용하면 되고 부피비만 부피비.
6번에? 네. 없어. 분수가 원자도 물어봤는지 그것도 잘 따져줘야 돼. 영도실기야 5.6m 하면은 몇 몰이야? 야 부피야 부피. 1몰의 부피는 무조건 얼마나 그랬어? 지난번에 내가 여기 썼지만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써주면 어디 가서 힘드네. 요게 뭘 쓰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라고 했지 내가 분자량 분리기를 좀 전에. 하지만 어떻게 구해도 된다고? 1리터의 부피는 22.4리터니까 22.4리터분의 5.6리터 하면 뭐 쓰라고? 5.6리터야. 그러면 4분의 1몰이야? 혹은 어떻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지금 분자수가 몇 개 있는지를 또 여기다 대입하면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걸 제일 많이 이용할 뿐이라고 그랬죠. 분자량분의 질량은. 또 하나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야. 지난주에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 안 하지만 금속이나 이온결합 물질은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칠판에 이쪽에 쓴 거 메테인 분자, 산소 분자, 이산화탄소 물 분자, 아세틸린 분자 다 분자야. 하지만 이온결합 물질 내가 뭐라고 그랬어? NaCl이야. 그럼 요거 나트륨 이온 하나하고 염화 이온 하나라 그랬어 내가? 지난주에? 아니라 그랬어. 실제적으로 얘네는 어떻게 하나하나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라 그랬어? NaCl, NaCl, Na 계속 단지 몇 대 몇으로 뭉쳐진 애들이다. 얘네는 1대1로 뭉쳐졌기 때문에 그냥 NaCl을 쓸 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는 표현을 쓰면 내가 어떻다 그랬어? 만약에 문제에서 뭐라고 해?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만약에 H2, O2, HCl, NaCl 얘네는 이원자 분자이다. 이원자 분자이다 하면 맞고 맞아요. 근데 얘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틀린 거라고.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는 표현을 하면은 무조건 다 틀리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NaCl 얘 원자량은 23 더하기 35.5. 그러면 염화나트륨, 소금, 염화나트륨의 얘의 분자량이 58.5다 하면 틀린 거라고. 분자량이라고 하지 말고 제일 넓은 의미는 그냥 뭐라고 표현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화학식량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화학식량. 이렇게 분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될 거 두 가지만 머릿속에 외우라고 그랬어. 요 이온결합 물질과 금속. 그러니까 똑같아. 만약에 요 밑에다가 헬륨, 네온, 아르곤, 구리, 철 얘네는 뭐 1원자 분자이다. 1원자 분자이다. 하면 어떻다고? 맞고 틀리고. 금속도 실제적으로는 뭐라 그랬어? 구리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지. 구리 뭉쳐져 있는 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CU라고 쓰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어. 외워. 누구하고 누구는 분자라고 표현하면 무조건 틀린 거다? 누구와 누구? 금속과 이온결합 물질. 염화나트륨과 같은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분자라고 표현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1-3은 1-4는 맞은 거야 틀린 거야? 거기 1번 거기 25쪽에 1-4번은 그럼 이게 틀린 거야 맞은 거야? 지금 내가 설명한 거에 의하면 분자량이라고 했잖아 지금. 안 된다니까? 뭐라고 했어야 돼? 화학식량이라고 했어야 돼. 염화 나트륨과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량으로 나타난다. 틀렸다고요. 분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일단은 너무 또 자주 보면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 정도 끝날 쯤에 뭐한 10개에서 한 15개 내가 좀 발췌해가지고 뽑아올 테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 둘 중에 하나야. 근데 테스트볼 끝나면 무조건 두 가지밖에 안 물어보겠죠. 모래 개념에 관한 이런 거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거 계속 있고 몰수 위에서 푸는 거. 두 종류만. 근데 이게 뒤쪽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더 익숙해져야 되는데 개념이 뭐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얘기했잖아. 근데 이 개념이 문제를 풀 때에 생각보다 까탈스러워. 그러니까 어씨 이거 문제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풀지? 그래서 이게 연습이 이 단원이 양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훈련을 하고 다음 단원 넘어가야 돼. 뻥이 아니야. 이제 나중에 숙제를 해오는 건 너희 한번 풀면서 한번 느껴보라.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 이렇게 돼. 다 했어? 25초? (1번에) 555x 이건 그냥 원자량 가르쳐줬으니까 다 구하면 되죠? 수소 2, 메테인 16, 이산화탄소 44, 탄산칼슘 100. 그 다음에 3번에 OXXX. 야, 염소 원자라 그랬어. 원자니까 Cl2니까 이목이 돼야지. 그래서 분자냐 원자냐는 이것도 잘 읽어야 되는 거야. 문제 나왔을 때. 이해되지? 응? 분자로 물어봤는지, 원자로 물어봤는지, 이온으로 물어봤는지. 몰 질량은 상대 단위가 있는 거야. 몰 질량은 뭐야? 그람 퍼 몰이 되는 거야. 1몰의 질량이 얼마냐? 물론 원자량이나 분자량은 단위가 없죠. 상대값이니까 그런 거는. 하지만 몰 질량은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자라고 만들어낸 거야. 1몰의 질량, 물의 1몰의 질량은 18g으로 하자라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있는 거야. 원자량과 분자량 자체는 단위가 없지만. 오케이? 말도 잘 읽어야 돼. 그래서. 그리고 항상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이라고 했어. 그 다음 4번 기억, 부피, 니은 22.4리터, 디귿 6.02 곱하기 10의 23선. 그 다음에 몰수, 나 여기다 써놨어. 분자량분의 질량이지만은 요 분자량은 지금 우리 책에 뭐라고? 몰 질량이라고 써있다고. 같은 거라고 그랬어. 하지만 22.4리터분의 부피해도 되고 6.05 곱하기 10의 23을 분자수 해도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기억 니은은 맞고 디귿은 거꾸로 됐지? 부모 분자가 거꾸로 됐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어. 6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야 잘 봐. 많이 잘 읽어.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된 물 분자야. 물 분자는 몇 g이냐라고 물어본 거야. 앞에 뭐라고 써 있어?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된 물 분자예요. 그럼 물의 화학식이 뭐야? 분자식이 이건 물이 아니지. 물은 무조건 H2O야. 응? H2O.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 수소 원자 얼마가 포함돼? 1몰이야. 이 H2O라는 데는 수소 원자가 몇 몰이 있어? H2O야. 수소 원자가 2몰이 있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1몰이 있다는 소리는 1몰이 되려면 물 분자가 2분의 1몰이 있다는 소리야. 응? 왜 2분의 1을 하면 분배 법칙하면은 약분하면 수소 원자 1몰이 있는 거지. 그쵸? 이걸 따지는 거야. 물 분자가 지금 2분의 1몰이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의 뜻이. 그럼 물 분자 2분의 1몰은 물 분자 1몰은 18g이야. 어? 근데 2분의 1몰이 있다고요. 2분의 1몰이니까 몇 그램 있다는 소리야? 9g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 그래서 잘 읽어야 된다. 만약에 물 분자, 그러니까 산소 원자가 1몰이라면 물 분자도 1몰이 있다는 소리야. H2O니까. 감 잡았어? 감도 잡아야 돼. 자, 들어. 수소 분자 5몰이야. 그 수소 분자 5몰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5 H2야? 아니에요? 어? 수소 분자 5몰이 있으니까 OH2라고 써야지. 왜 2분의 5가 왜 나와? 그래요? 수소 분자가 H2야. 수소 분자가 H2인데 몇 몰 있대? 5몰 있으니까 앞에 나 5 쓴 거야. 그럼 5 곱하기 2니까 얼마야? 10g 있다는 거야. 삼 번에 0도 실기압에서 산소 기체 5.6L야. 1몰의 부피는 무조건 22.4L야. 근데 지금 산소 기체가 얼마 있대? 5.6L야. 그럼 22.4분의 5.6 하면 산소 기체가 지금 몇 몰 있다는 소리야? 4분의 1몰 있다는 소리야. 그걸 표시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4분의 1몰 산소 기체가 있다고. 앞에 개수비가 몰수비라고요. 근데 앞에 개수를 쓰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산소 분자량이 32야. 그럼 4, 8, 32. 이 얼마? 8g. 감이 옵니까? 암모니아, 야 12.03이면은 몇 몰이야? 1몰이 6.0이니까 2몰이죠. 그러면 암모니아 2몰이 있어요. 그럼 암모니아 기체 분자량이 17g이야. 그럼 2 곱하기 17이니까 34g.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너희가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는 왜 안 지웠냐면 뒷장에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계속 안 지우고 있는 거야. 뒷장에 있는 거를 또 여기는 비례 반비례를 또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숙지하면서 복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기나긴 텀이 있어. 또 이제 다 방학했지. 그치? 방학했으니까 학교도 안 가니까 또 간혹 가다가 이제
고2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게임하고 뭐 그런 친구들 없겠지만 할 수는 있는데 적당히들 해야지. 적당히. 밤새서 옛날에 어떤 친구가 수업하는데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졸더라. 나중에 보니까 밤새서 게임하고 왔어. 그만두고. 하여간 복습을 좀 꼭 해주면서 이런 이론들이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우리는 이제 느낌을 받아야 돼. 문제 안에서. 잠깐 쉬었다가 그 뒷장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 네. 실수가 몇 내려갔다 오니? 갔다 와.
그 뒷장을 한번 보세요. 26쪽. 26쪽에 1몰의 뜻이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 그냥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몰수 구하고 몇 그램 있고 이거 다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거 맨 밑에 Q와 문제 1. 그냥 요건 간단한 거라서 그냥 같이 봐. 꼭 가로 안은 산소 분자 몰질량이 32야. 근데 지금 질량이 16이니까 32분의 16 하면 몇 몰 있구나. 기억이 들어갈게. 0.5몰 있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소리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그 밑에 메테인 CH4야. 몰 질량이 얼마야? 16이야. 근데 질량이 16g 있대. 얼마 있구나. 1몰 있구나. 1몰의 부피는 22.4L. 거기 표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뭐 기억력 비율에서 비율까지 이렇게 쭉 우리는 쓸 수가 있겠지. 그렇죠? 정의에 따라서 쓰면 된다는 소리야. 2번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번은 잘 봐두라고. 그 옆에 있는 2번은 물질 1g에 들어있는 몰과 구성 원자의 질량. 물 H2O, 프로페인은 탄소 3개짜리인 탄화수소, 이름이 프로페인이야. 그러니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보고 이름 붙이는 법 저번에 얘기 조금 해줬는데 알케인 뭐 해가지고 첫날 해준 게 있는데 뭐 일단 나중에 땡기는 날 해줄게요. 하여간 프로페인 44야 분자량이. 그럼 1g이 있는 거니까 아까 이거지? 똑같은 거잖아. 1g이 있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물은 18분의 1 곱하기 지금 분자에 어차피 물 분자 하나 있는 거니까 곱하기 1이 생략된 곱하기 1이야. 44분의 1g 그 몰수 구하는 거잖아. 전체 원자 몰수니까 그거에 곱하기 총 원자 수 하면은 곱하기 4 곱하기 5라고 했어요. 그거 나타내고 있는 거야. 의미가 뭔지 감이 와? 감이 좀 그 감을 보라는 소리야. 그럼 1g 안에 있는 수소 원자의 몰수니까 18분의 1 곱하기 수소 원자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한 거.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페인은 수소 원자 몇 개 있어? 8개 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8을 했겠죠. 구성 원자의 개수비 수소와 산소가 2대, 그렇죠. 탄소와 수소가 3대 8, 그렇죠. 맨 마지막에 뭐라 써 있어? 질량 100분율이야. 응? 이런 거는 나중에 써먹는다는 소리야. 그리고 문제에 나온단 말이야. 수소만 따지면은 물의 분자량이 18인데 수소가 거기에 분자량에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한 거야. 그대로. 그쵸? 그러니까 뭐 나중에 내가 이게 요 뒤쪽에 이렇게 또 넘어가고 하면은 이제 지금 화학 식량 이런 거 나왔으니까 내가 화학식만 간단히 또 정리할 거야. 화학식에는 또 4가지 있다. 실험식, 분자식, 그 다음에 구조식, 시성식. 그런 거 얘기할 건데 하여간 어디서 똑같아.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 나중에 보게 돼. 뭐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 어떤 탄소 화물이 있대. 탄소 화물이 있는데 얘를 완전 연소시켰더니 얘 또한 물론 뭐가 생길까?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물이 생겨요. 이산화탄소 물이 생기는데 얘가 얼마? 22g이 발생했고 물이 얼마로 할까? 18g이 발생했다라고 그냥 가정할 거야. 그러면 요 22g 중에서 22g 중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양은 몇 g일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서 요 22g과 18g은
이산화탄소가 22g 발생하고 수증기가 18g 발생했다는 소리야. 토탈 질량이.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 이 이산화탄소 22g 중에서 탄소는 몇 g 있느냐를 따져본다는 소리야. 탄소는 얼마 있을까? 몇 g? 22. 탄소, 이산화탄소의 전체 분자량이 이게 질량 100분율을 곱하는 거야. 44거든. 44분의 탄소가 얼마 차지하고 있어? 12야. 산소가 32고 O2. 이걸 계산하면 그럼 얼마? 2. 이 발생한 22g 속에는 탄소는 6g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 18g 안에 수소의 질량은 몇 g 있겠니? 수소의 질량. 또 질량 몇 분율이야? 요 18g 안에 수소의 질량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라는 소리야. 그럼 몇 g 있겠어? H2O야. 수소의 원자량은 1이야. 그럼 수소의 질량 몇 분율이 얼마야? 18분의 2죠. 2 더하기 16이잖아. 근데 지금 얼마 발생했대? 18g 곱하기 18분의 2라고요. 얼마? 요 18g 안에는 수소는 2g이 차지하고. 이런 거를 이용하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뭐 질량 100분율 어쩌고 이게 질량 100분율을 의미하는 거라고. 차지하고 있는 양이야. 차지하고 있는 양.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럼 그 밑에 있는 Q2 얘네는 메테인 1g과 이산화탄소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비가 몇 대 몇이니? 어떻게 알래? 그 밑에 있는 Q2를 풀어보라고.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 무엇부터 구할 생각하자? 하여간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왔어. 무조건 뭐부터 구해? 몰수야. 어차피 둘 다 메테인과 이산화탄소가 둘 다 1g, 분자는 무조건 1g이네. 전체 원자수비야.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라고 그랬어. 둘 다 1g 있어. 메테인의 분자량이 얼마야? 16이야. 탄소 12, 수소 1 곱하기 4니까. 그럼 몇 몰?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얼마야? 44분의 1g이 있으니까 44분의 1몰이 있어. 근데 여기에 뭐를 비교하고 싶대? 전체 원자 수야. 얘 전체 원자 몇 개야? 곱하기 5. 전체 원자 몇 개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라고. 16분의 5 대 44분의 3이 답이라고. 약분하면 되지. 하여간 분수해도 돼. 저게 끝이야 끝. 그래서 하여간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무엇부터 구하면 된다고? 하여간 무조건 1등은 누구야? 몰수. 전체 원자수면 전체 원자수로 곱하면 되고, 만약에 여긴 공통인 거야. 탄소 원자수래. 그럼 여기 하나니까 탄소 원자수를 비교를 해서 곱하기 1 곱하기 1이 돼. 뭐 수소 대 산소래. 그럼 곱하기 4 곱하기 2를 하면 돼. 몰수 구한 다음에 개수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개수. 알겠죠? 그리고 3번. 거기 보면 기체 B의 질량분의 기체 A의 질량은 B의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질량과 분자량 무슨 관계라는 소리야? B분의 A가 B분의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이야. 같죠? 뭐야? 이거야. 내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계속 안 주고 있었던 거야. 분자량과 질량이 지금 뭐라는 소리야? 비례관계. 온도 압력 일정할 때 분자량과 질량이 비례관계라고. 그걸 그냥 한글로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그 밑에 봐봐. 밀도와 분자량이 비례관계야. 이거라고 아까 했던 거. 온도 압력 일정할 때 밀도와 분자량은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한 거야. 한글로 써준 거야. 나는 여기 기호로 한 거고. 나는 기호로 한 거. 무슨 식으로? 여기는 PB는 NLT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글로 나타난 거고, 나는 어차피 이걸 알아주면 너희가 더 편하니까 나는 PB는 NLT를 설명한 거라고. 알겠어요? 3번, 4번도 풀어보세요. 그 밑에.
혼자 먹으니까 맛있지. 다음번에 우리 다 같이 먹자. 네가 사와. 내가 카드 줄게. 카드 내가 줄게. 첫 번째는 뭐를 이용하라는 문제냐면은 지금 분자량과 질량은 비례관계. 일부러 안 썼어. 지금 거기 문제 보면 요 Q3, 3번은 거기에 영도실기압이래. 영도실기압은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는 소리야. 온도 압력이 일정하니까 지울 거예요. 그렇죠? 온도 압력이 일정해. R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부피도 어때? 5.6 부피도 같으니까 얘네만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자량과 질량은 비례관계야. 근데 질량이 몇 대 몇이야? 4g 대 11g은 x 대 44 해서 x 구하면은 얼마? 4 16 x의 분자량은 얼마다? 16이야. 나중에 문제를 좀 많이 풀잖아? 그러면은 이 기체 x가 누군지도 감이 잡혀. 분자량이 16인 기체는 보통 누구냐? 지웠네. 저기 아까 했었는데 보통 누구냐면 CH4 메테인이야. 메테인의 분자량이 14g 아니 16이거든.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례관계를 세우면 되고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 야 5.6L면 몇 몰이야? 4분의 1몰이죠. 22.4L니까 얘 이산화탄소가 4분의 1몰일 때 11g이니까 그래서 1몰이 44g. 이건 얘도 얼마 있는 거야? 4분의 1몰이야. 분자량이라는 건 1몰의 질량이야. 분자량이라는 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4분의 1몰일 때 4g이야. 그럼 1몰일 때 4, 16g. 똑같이 나와야 돼. 푸는 방법은 비례관계를 이용하는 거고 여기는 그걸 이용하라는 의도죠. 하지만 5.6L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4분의 1몰의 질량이 4g이니까 1몰은 4, 16g이 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도 된다는 소리야. 밑에 있는 거는 지금 기체 Y 6L 8g, 이산화탄소 12, 22g 있어. 여기서 물어보는 의도는 밀도, 온도 압력이 또 일정할 때,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필요 없다고 그랬어. 밀도와 분자량은 비례관계라는 걸 사실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 원래 의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6분의 8g 대 부피분의 질량은 Y 대 4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를 구하면 이때 요거를 해가지고 Y 구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거 어차피 2로 약분하면 되죠. 그렇죠? 이거 넘어가는 거 2 하면 이거 3. 3이면 3, 4, 4. 그러면 4, 8, 32가 될 거야. 그래서 Y의 분자량은 얼마다? 32가 되는 거야. 산수는 넓어야도 되잖아. 그러니까 밀도 B 이퀄 분자량 비례관계니까 비례식 쓴 거야. 부피분의 질량분의 부피분의 질량 Y 대 44. 이산화탄소 분자량 44로 가르쳐 줬으니까 이거. 그렇지? 근데 이것도 어차피 어떻게 풀어도 된다. 부피가 2배. 그럼 부피를 약간 어긋나는 게 있긴 한데 부피를 내가 맞춰주면 얘 6L에 그럼 11g 있는 거야. 그쵸? 6L 똑같이 얘는 11g 얘는 8g 있어요. 부피 같은 부피에 그러면은
지금 얘가 11g 있으면 얘 44면 얘도 4분의 1몰이 있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그럼 같은 부피는 그거니까 얘도 4, 8, 32가 돼. 근데 물론 요거는 하나의 이제 요령 형태가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같은 온도와 압력이라고 했으니까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사실 22.4L는 안 맞잖아. 6L로 하면 안 맞지? 64, 24L가 되는데? 하지만 온도 압력이 같은 거니까 이용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콕 집어서 0도씨 1기압이었어. 그럼 22.4L였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요 문제에서는 지금 0도씨 1기압이 아니라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같은 온도와 압력이라고. 그래서 표시는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푸는 방법. 원칙은 여기서 물어보는 건 밀도와 분자량이 비례관계라는 걸 써먹으세요라는 의도긴 하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쉽지만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뒷장을 넘어가 봐. 28쪽도 이제 할 건데,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해봐도 되고, 어디를 먼저 보느냐? 29쪽을 힌트를 안 줄 테니까 너희가 생각을 해봐. 문제를 잘 봐. 여기도 또 어차피 뭐야? 온도 압력 일정이야. 온도 압력 일정할 때 X2, Y2, ZX2가 들어있어요. 거기 아니다. 일단 너희가 해봐. 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뭘 먼저 한번 쓴다? PV는 nRT, PV는 n분의 WRT. 온도 압력 일정이에요. 지워. 봐라. 지금 1번은 힌트를 주면서 이렇게 해줄게요. 안 주었어? 온도 압력이 일정하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대. 상수 필요 없다 그랬어. 그러면 부피하고 몰수는 무슨 관계라고 지금? 비례. 이걸 한글로 써주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뭐가 있다는 소리야. 몰수가 있다는 소리고 같은 분자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쵸? 몰수 이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자수비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분자수, 같은 몰수비가 있다고요. 결국은. 근데 1번에 뭐래? 가나다에서 몰수를 비교하래. 가나다에 지금. 근데 가나다의 부피가 어때? V야. V 리터가 있어요. 부피가 어때? 같아요. 종류는 상관없다니까? 기체의 종류는? X2든 Y2든 ZX2든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몰수가 있어요. 그럼 1번의 답은 뭐라는 소리야? 1번의 답은 가나다에 들어있는 기체 몰수는 다 같다고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2번에 뭐라 써있느냐? 세 기체의 분자량. 2번에 물어보는 게 X2 대 Y2 대 ZX2의 무슨 비를 구하래? 분자량 비를 구하래. 근데 PV는 n분의 WRT에서 온도 압력이 일정하면은 그리고 부피도 어때 지금?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앞에 문제에서 푼 것처럼 분자량과 질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야. 분자량비를 구하래. 근데 질량비가 나와 있어요. 얼마? 6.4대 0.4대 8.8이 질량비가 의미하는 게 분자량비와 같다고요. 약분해. 4일은 4, 4, 6에 24, 4일은 4, 4, 2, 8, 4, 2, 8. 16대 1대 22. 이게 그냥 답이라고요. 질량과 분자량비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뭘 물어봤어? 헐, 이번에는 뭐를 물었어? x, 그러니까 x, y, z의 원자량비를 구하래. x, y, z의 원자량의 비를 구하래. 이것도 푸는 방법은 뭐 몇 가지 있어? 몇 가지. 보여주면 일단 지금 분자량의 비가 얼마라고? 16대 1대 20이라고요. 그러면 B는가 어떤 상수값으로 놓으면 되겠죠. 16K 대 K 대 22K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X2야 Y2고 그러면 원자량의 B는 얼마가 돼야 돼? 원자량의 B는 그러면 X2야. 그러면은 두 개 모여서 16K가 되는 거야. 그러면 원자량은 하나일 때죠. 원자량은 하나일 때야. 하나일 때니까 원자량의 B는 얼마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두 개 모였을 때가 16이니까 하나 있을 때가 8K. 그러니까 지금 X, Y, Z의 원자량의 비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네들이 각각 원자량의 비가 몇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8K 대 얘 두 개가 모인 거야. 두 개가 모였을 때가 1이니까 하나일 때는 얼마라는 소리야? 2분의 K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 대 ZX2야. ZX2. 그러면 Z의 원자량은 얼마가 나오겠니? 야, X2가 얘야. 그럼 X2에 해당되는 건 얼마야? 16K죠. 22에서 16K 빼면 얼마야? 6이죠. 그럼 Z의 원자량의 B는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6K죠. 6K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서 X, Y, Z의 원자량의 B는 얼마가 된다? 16대 1대 12가 되는 거야. (16대 1대 12) 이게 답이야. 무슨 말 이해돼? 이렇게 해도 돼. 여기다 써놨잖아. 지금 X2, Y2, ZX2야. 얘네의 원자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로 놔도 돼. 원자량을 그냥 ABC로 놓을 거야. 그쵸? 그러면 분자량의 비가 사실 같은 거야. 같은 형태인데 그러니까 임의로 나가지고 지금 얘네의 지금 분자량이 16대 1대 22가 되는 거니까 혹은 질량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냅두고 16대 1대 22니까 2A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 지금 한 것처럼 16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y2가 2b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 2b가 1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C 더하기 그러니까 얘네 지금 분자량 이건 A 이거 그러니까 ZX 뭐 이건 뭐야? C 더하기 2A가 되는 거잖아. 그쵸? Z의 원자량 C로 놓고 X는 어차피 A로 놨잖아. 그럼 이거 뭐야? C 더하기 2A가 얼마라고? 22라고요. 그러면 따라서 A는 8이고 B는 2분의 1이고 2A가 16이니까 넘어가니까 따라서 C가 6이야.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야. 임의로 놓고 구해도 된다는 소리야. 그냥 산수적으로. 그래도 된다는 소리야.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원자량의 B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의로 할 때 물론 이런 상수값을 이용해도 되고 그냥 임의로 놔도 된다는 소리야. 원자량을 A, B, C로 놓고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는 소리야. 그냥 모를 경우에는 임의로 놔가지고. 이해되겠죠? 같은 부피에 같은 나중에 이제 보면 되냐 6.4g, 0.4g, 8.8g 16대 1대 2야. X는 누구라는 소리냐면 O2라는 소리고요. Y는 H2라는 소리고요. 얘는 ZX2는 CO2라는 소리예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나중에 어떤 친구들은 원래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원래 원칙은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누군지가 보여. 그래서 어떤 애들은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니까 몰 수비부터 원자량 얘 원자량 16이고 1이고 10인 걸 아니까 그냥 보고 그냥 곧바로 답을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그건 원칙은 아니지. 걔도 근데 꽤 많이 풀어봤다는 놈이죠. 왜 많이 풀어보지 않았다면 눈에 안 보이겠지. 저기 보인다는 소리는 그 친구도 만만치 않게 문제를 풀었다는 소리야. 근데 간혹가다 그런 애들이 있어. 왜냐면 답만 일단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답만 맞추면 되니까. 수능에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실수가 나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요런 형태로 지금 문제 나왔을 때 해석해가지고 쉽니 어렵니? 할만해? 어때? 할만해? 웃네? 할만하니? 어때?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지? 어때? 느낌이? 할만하네? 할만해? 인생이? 오늘 처음 하는데? 이해는 되지? 그렇게 뭐 앞에 거하고는 조금 차별적으로 뭐 크게 연관이 안 되는 거라서 뭐 오늘 들은 걸로도 할 수 있어. 몇 개를 더 보여줄 건데 왜냐면 우리 이론적인 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얘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참 적응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야. 지금 나랑 안 한 거는 한번 다 해보셔야 돼 숙제로.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다 해가지고